도연아, 듣기 싫겠지만 들어야 돼. 민주는 네가 막을 수 없었어. 상담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안녕하세요. 사연 몰빵입니다. 누군가의 사연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시내 기온은 27도입니다. 교통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상행선이 막히고 있고요. 다음 사연은 수원에 사시는 박지연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도연의 하루는 라디오 속 목소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7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오전 좌담회, 정오의 음악 프로그램, 오후의 사연 코너, 저녁 시사 토론까지 그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그는 그저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때로는 침대에 누운 채로, 가끔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채로 라디오는 늘 켜져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라디오는 식탁 모서리에 놓여 있었고 안테나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지만 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목소리들은 또렷했으며 사람들이 웃고 토론하고 노래하고 위로했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 11시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통 하나, 계란 서너 개. 그는 계란 하나를 꺼내 삶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80년대 가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시간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익었다 싶을 때 불을 껐습니다. 계란을 까서 소금을 뿌려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진행자가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후가 되면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으며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도연은 커튼을 조금 쳤습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항상 했고 쓰레기는 모아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는 시간. 빨래는 밤에 돌렸고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이웃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광고 전단지였으며 도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들을 모아 재활용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처리하였고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험 상담 전화가 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라디오를 듣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라면을 끓이고 계란 하나를 추가하고 김치를 조금 넣었으며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 뉴스가 흘러나오며 오늘 국회에서는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는 했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경음처럼 흘러갔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심야 음악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의 DJ가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디오는 켜둔 채로 목소리가 들려야 잠이 왔습니다. 완전한 정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서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 새벽 2시쯤
방송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잠에서 깼으나 라디오를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재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낮에 들었던 프로그램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고 같은 사연, 같은 노래, 같은 목소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것이었으며 도연은 날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표만이 그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아침 프로그램, 점심 프로그램, 저녁 프로그램, 그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끔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 학교 끝나는 시간. 도연은 커튼 사이로 잠깐 내다봤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냉장고 옆 벽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수요일 오후 3시, 날짜는 2개월 전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지 않았으며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오지 않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메모지를 떼지 않았으며 다시 예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도연은 가끔 그 명함들을 꺼내봤습니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나는 것도 있었지만 흐릿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무음이었고 알림도 껐습니다. 가끔 화면을 켜보면 부재중 전화 몇 통, 문자 몇 개, 대부분 스팸이었습니다. 도연은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옆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끔씩 닦으며 라디오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그를 세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일방적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뉴스가 끝나고 교양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모시고 현대인의 우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우울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도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을 봤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5분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디오 소리에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이 도연의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라디오와 함께 사람 소리는 있지만 대답하지 않는 하루,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하루,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하루. 그는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2시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길게 2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면 되며 고지서는 우편함에 넣으면 되고 굳이 벨을 누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3번째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서관? 그는 책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지난 몇 년간은. 혹시 계세요?
책 전달해 드리러 왔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손에는 책 두어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는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저기 혹시 505 맞으시죠? 도서관에서 신청하신 책 가져왔어요. 신청?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인터폰 카메라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독거 어르신 대상 도서 배달 서비스 신청서. 하단에는 누군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잘못 온 건가? 아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아마 단지 내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독거 세대를 파악하고 있었고 임의로 신청했을 것입니다. 도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신청 안 했어요.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에 대답하는 것 말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명단에 있어서요. 505 이도연님 맞으시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 그럼 제가 관리사무소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책은 두고 가도 될까요?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도연은 짧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화면도 껐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3번 연속으로.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저 오늘 여기 꼭 전달하고 가야 해요. 봉사 시간 인정받으려면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안 읽으셔도 돼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는 결국 포기하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발요. 저 정말 이 동네만 5집이에요. 다른 집은 다 받아주셨는데.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는 말을 걸 것이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은 걸어둔 채로 틈새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으며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중학생 1학년쯤 짧은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썼으며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봤습니다. 책 두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책 2권을 꺼냈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와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활용법.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40대였으며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이거 노인용 책 아닌가요? 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관리사무소에서 준 목록대로 가져온 거라. 도연은 책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 읽으시면 바꿔드릴게요. 다음 주? 도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한 달 동안 진행되거든요. 매주 한 번씩 와요.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봉사 시간 채워야 해서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안 읽으셔도 돼요.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저씨는 왜 밖에 안 나가세요?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아줌마가 그러는데 여기 사시는 분은 몇 년째 밖에 안 나오신대요. 아프세요?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됐습니다. 가세요. 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을 풀지 않은 채로 아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손에 든 책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밖에 안 나가세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 책을 한 번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는 현관 신발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으며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시간 그 아이였습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벨소리를 묻어버리려고 하지만 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이에요. 같은 목소리, 밝고 에너지 넘치는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 책 다 읽으셨어요? 오늘 새 책 가져왔어요.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혹시 안 계세요? 아, 그럼 문 앞에 두고 갈게요. 무언가 바닥에 놓는 소리가 들렸으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저씨, 저 아직 안 갔어요. 혹시 정말 안 계세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집요한가? 저 혹시 편찮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할 수 없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 계셨네요. 놀랐어요. 저는 지우예요. 저번 주에 왔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인터폰을 끄려 했습니다. 저기 책은 안 읽으셨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왜요? 재미없으셨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책 가져다 드릴까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거요. 필요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봉사 시간 필요해요. 제발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 것만으로도 되거든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왔다는 기록만 남으면 돼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 필요도 대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화는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도연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벨이 다시 울렸고 도연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왜 안 가나요? 저기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금방이에요, 진짜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계세요?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은 가족은 안 계세요?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안 만나세요? 상관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참견했나 봐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인터폰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다들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니까. 근데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도연은 화면 속 아이를 봤습니다. 지우는 웃고 있었으며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도 혹시 외로우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또 이상한 질문했네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지우는 책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인터폰 화면을 보며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걸지 않고 완전히. 지우는 이미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애들한테 들을 얘기 없습니다. 지우는 멈춰서며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채로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다른 집으로 배정받으세요. 지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집 문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라디오에서는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도연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정적. 그는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운가? 지우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며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디오와 그 둘만.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놓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저씨도 혹시 외로우세요?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그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분.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해야 했습니다.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2시 15분. 도연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학생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집으로 배정받았을 것입니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하지만 2시 2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우였습니다. 같은 교복, 같은 가방, 같은 책. 그녀는 평소보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도연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어서 그래도 왔어요. 새 책 가져왔어요. 도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른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저 여기 오고 싶어요. 왜요? 그냥요, 아저씨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혼자 있는 게 익숙한 거요. 저도 그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소설 가져왔어요. 아몬드라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이야기예요. 재미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냥 문 앞에 둘게요. 지우는 책을 내려놓았고,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두고, 저기 제가 여기 잠깐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다리가 아파서요. 도연은 화면 속 그녀를 봤습니다. 지우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좀 이따가 갈게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라디오에서 뭐 들으세요? 도연은 멈짓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라디오 좋아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라디오 들으셨어요. 저는 그게 이해 안 됐거든요. TV 보면 되는데 왜 라디오만 듣나 했어요. 지우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라디오는 대답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외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그래서 라디오 듣는 거예요?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 없거든요. 물어보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연은 그녀가 가는 것을 보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는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문틈 사이로 그녀를 봤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혼하셨어요, 작년에. 새 가족이랑 잘 살고 계세요. 당신은요? 저요? 저는 혼자 살아요. 아빠가 남겨주신 집에서. 엄마는 가끔 오세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익숙해요. 혼자 사는 거. 몇 살입니까? 15이요. 중학교 3학년이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 혼자? 학교는요? 다녀요. 매일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조용해요. 지우는 가방 끈을 고쳐 맸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집에 있기 싫어서. 누군가 만나고 싶어서. 도연은 그녀를 봤습니다. 작은 체구, 짧은 머리, 밝은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고 어른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누군가 만나고 싶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요?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그냥 책만 가져다 드릴게요. 말 안 걸게요. 그게 좋겠습니다. 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연은 현관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몬드. 표지에는 소년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펼치며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괴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거실로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라디오 옆에 그날 밤 라디오를 끄고 책을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세상과 단절된 소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절반 정도 읽다가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고 정적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네, 익숙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아몬드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결국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외로움을, 사랑을. 도연은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이번에는 즉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우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늦었어요. 도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책 다 읽었습니다.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와, 정말요? 다행이다. 저도 그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우는 가방에서 새 책을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거 드릴게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에요. 꿈을 파는 백화점 이야기예요. 넣고 가세요. 네, 지우는 책을 문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갑니까?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뭡니까?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라디오 말고. 오늘은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도연은 멈짓하며 무슨 얘기를요? 아저씨가 하시던 일이요. 관리사무소 아줌마가 그러는데 아저씨 옛날에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알아요. 근데 궁금해요. 어떤 선생님이셨는지. 왜요? 저 선생님 되고 싶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연은 화면 속 지우를 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들한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저 애 아니에요. 15이에요. 도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짧고 쓴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15도 어립니다. 그럼 언제 어른이 돼요?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는 16이니까. 도연은 또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다음 주에 오세요. 네? 다음 주에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네. 와, 감사합니다. 지우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다음 주에 꼭 올게요.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도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 어색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으며 무서웠습니다. 말하는 게, 기억하는 게,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그날 저녁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졸업식 사진.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그중 한 얼굴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3학년 2반. 도연의 담임 학급.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 못했습니다. 조금 열어둔 채로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도연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거든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그는 오랜만에 노을을 제대로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주 그는 말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화요일이 오기 전 월요일 오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의아했습니다. 지우는 화요일에만 왔습니다. 그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이었습니다. 옛 동료, 아니 옛 선배,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도연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도연아, 나야 성철이. 문 좀 열어줘. 목소리는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야, 알아. 내가 사람 안 만나는 거. 근데 나는 만나야지. 우리 얼마나 오래 같이 일했는데. 도연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 존댓말은 왜 해? 나 성철이야. 그냥 안부 좀 물으러 왔어. 괜찮습니다. 돌아가세요. 도연아, 박성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연락 왔어. 내 건강보험 정리 때문에. 아직도 서류 안 넣었더라고.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박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열어. 5분만 그리고 갈게.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성철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건 채로 박성철은 틈새로 도연을 봤습니다.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많이 말랐다. 할 말 하세요. 서류 좀 써야 돼. 건강보험 정리하려면. 내가 가져왔어. 박성철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표시된 데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학교로 보내. 이메일로 보내도 돼. 도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성철은 틈새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네, 밥은 먹고 다녀? 네, 약은? 먹고 있습니다. 박성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나와. 벌써 3년이야, 3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이, 내 잘못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그 이름. 그만 좀 하세요. 도연아, 듣기 싫겠지만 들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오라고. 다시 일해. 못합니다. 왜? 자격이 없습니다. 박성철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자격? 너 좋은 선생님이었어. 아이들 잘 가르쳤고. 한 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박성철은 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막을 수 없었어. 아무도 몰랐어. 상담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저는 담임이었습니다. 담임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야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잊어. 3년이면 충분해. 너도 살아야지. 잊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잊어야 돼. 안 그러면 너도 무너져.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박성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연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텅 빈 눈빛. 한때 열정적이었던 동료.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서류 빨리 보내. 그리고 생각해봐. 다시 시작하는 거. 다른 학교에서라도. 됐습니다. 도연아, 가주세요, 제발. 박성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연락은 해 가끔이라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참, 민준이 부모님이 너 보고 싶어 하시더라.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용서하셨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연락 안 받아서. 박성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떨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적만 흘렀습니다. 민준이 3학년 2반. 키 작고 말수 적은 아이. 늘 혼자 있던 아이. 도연은 신경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니? 요즘 어때? 민준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웃으면서 그해 겨울 민준이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도연은 장례식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는 조사했으며 왕따는 없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였고 가정 문제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신경 썼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도연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장은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떠났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사연으로. 도연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최대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들은 민준이의 목소리. 도연은 고개를 묶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디오만 켜진 채 서류 봉투는 바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도연은 인터폰 화면을 켰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저 오면서 하늘 봤는데 도연은 화면을 껐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저씨, 계세요? 오늘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벨을 다시 눌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프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바쁘신가 봐요. 그럼 책만 두고 갈게요. 다음 주에 와도 될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 박성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민준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것. 해가 졌습니다. 도연은 현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놓고 간 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상상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오후 2시에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2시 10분, 2시 20분, 2시 30분. 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거절했으니까 지우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도연은 거실로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2시 40분, 그는 다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는 지난주 지우가 놓고 간 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그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뜯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꿈을 판다는 것은.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왜 안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포기한 걸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라면을 끓였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그대로 뒀더니 식었습니다. 밤이 되고 라디오를 껐습니다. 정적만 흘렀습니다. 도연은 정적 속에 앉아 있으면서 지우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하루 종일 인터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2시, 3시, 4시.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은 읽지 않았고 라디오는 켰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3주째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관리사무소에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볼까? 하지만 전화를 들지 못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아이들.
도연은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지우는 없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지만 라디오는 켜지 않았습니다.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진짜 외로움, 라디오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마음. 도연은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외롭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3년 만에 도연은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라디오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가슴은 텅 비어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박성철이 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건강보험 정리 신청서에 펜을 들고 사인했습니다. 도장도 찍었고 그리고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박성철의 명함,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으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꿈을 파는 백화점,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선물하는 곳. 도연도 꿈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꿈, 민준이가 웃는 꿈, 지우가 돌아오는 꿈. 새벽 3시, 그는 책을 반쯤 읽다가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눈을 감으며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밖으로 나가겠다고. 수요일 오후 3시, 도연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 햇빛을 보는 것, 소리를 듣는 것. 그는 심호흡을 하며 지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웃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이고 형광등 불빛, 깨끗한 바닥, 익숙한 공간이지만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한 발 내딛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또 한 발, 현관문을 닫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으며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3년 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1층, 문이 열리고 로비가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우편함 출입구. 도연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려 벽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40대 여성.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505호 사시는 분이시죠? 어디 편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앉으실래요?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출하시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요? 아, 단지 안에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돼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직원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밖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눈이 부셨고 도연은 손으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차가웠지만 하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르신들,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5분이 지날 무렵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간판. 도연은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도서관 문 앞, 유리문 너머로 책장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멈칫했고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책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 학교 도서관 냄새, 20대 여성, 사서가 다가오며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회원 가입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요? 지우라는 중학생.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사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지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오늘 안 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왔습니까? 네. 2주째요. 몸이 안 좋다고 연락 왔었어요. 어디가 아픕니까?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집에서 쉬고 있다고만. 도연은 당황했으며 아팠기에 그래서 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주소 알 수 있습니까? 사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지우가 책 배달하던 집 사람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는 드릴 수 있어요. 직접 연락해 보세요. 그녀는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중 신호음.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끊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6번째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였습니다. 목소리가 약하여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 505호 사는 사람입니다. 침묵.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네, 어떻게? 찾으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내 감기 걸려서요. 이제 거의 나았어요. 다행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번에 약속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말할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준비됐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요? 지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수 있다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꼭 갈게요.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감기 다 나을 때까지 쉬세요. 천천히 와도 됩니다. 네, 알겠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으며 지그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지나며 주변을 보며 나무들, 꽃들, 벤치에 앉은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익숙한 공간, 하지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했으며 해냈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즉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도연은 통화 버튼을 누르며 다 나았습니까? 네, 완전히 나았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체인 없이.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으로요? 네, 마실 거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은 식탁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앉으며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주방으로 가서 보리차 2잔을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차를 손에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으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며 저번 주에 전화 주셔서 진짜 놀랐어요. 미안했습니다. 찾아가지 못해서. 아니에요. 전화해 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기뻤어요. 도연은 차를 마시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우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다고 했죠? 네,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15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책을 읽어주고 글을 쓰게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하지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았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를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을 이어가며 3년 전 제 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이라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준이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부모님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선생님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명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신 거예요? 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도연은 지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 무서웠습니다. 학생 교복을 보는 게.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책을 읽게 됐고, 사람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됐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민준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아저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압니다. 머리로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프다는 것도, 힘들다는 것도,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도연은 지우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병원 기록 보고. 아빠가 1년 동안 아프셨다는 거. 근데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걱정시키기 싫으셔서. 지우는 차를 마시며 처음에는 엄마 원망했어요. 왜 몰랐냐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너무 잘 숨기셨던 거예요. 엄마도 저도 몰랐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저씨도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가 너무 잘 숨긴 거예요. 아저씨가 몰랐던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담임이었습니다. 담임도 사람이에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지우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저씨가 지금이라도 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신 거요. 그게 더 중요해요.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아저씨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저씨가 다시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 가르치시는 걸 바라셨을 것 같아요.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시 선생님 하실 생각 없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는 아직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요? 학원이나 아니면.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서관은 어때요? 도서관? 네. 여기 도서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거든요. 책 읽어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 필요하다고 사서 언니가 거르던데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은 학생들보다 편하실 거예요. 부담도 덜 하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안 맞으시면 그만두시면 되고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서 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간 후 도연은 박성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성철 형, 저 도연입니다. 도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서류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그래. 잘 받았어. 고마워. 침묵이 흐르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형 민준이 부모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박성철은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만나려고? 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아. 이제 준비됐습니다. 박성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근데 천천히 해. 내 속도대로. 감사합니다, 형.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고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도서관에 가서 사서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 달에 2번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기로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도연은 떨렸습니다. 5명의 어르신이 앉아 계셨으며 모두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편하게 들을 테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준비해온 책을 펼쳤습니다. 아몬드였습니다.
지우가 처음 가져다 준 책. 오늘은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괴물이라고 불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문장, 한 문장.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으셨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았어요, 선생님. 다음 주도 와주세요. 도연은 눈시울이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3개월이 지나면서 도연의 삶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우가 왔습니다. 책을 가져왔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고민 이야기. 도연은 들으면서 가끔 조언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목요일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렸고 처음 5명이었던 청중은 이제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도연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연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마다 밖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엔 20분, 이제는 1시간씩 단지 안을 걸으며 가끔 이웃들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씩, 그리고 책도 읽었습니다. 지우가 가져다 준 책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어느 목요일 오후, 도연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 수업을 마치며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80대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도연은 놀라며 그렇습니까?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도 선생님 이야기 듣는 게 낙이거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가고 도연은 혼자 도서관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떠올랐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서가 다가와서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죠? 내 다음 주는 새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떤 책이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어르신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편의점에 들러서 우유, 계란, 빵을 사고 계산하며 점원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좋죠? 네, 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이제는 답답하지 않았으며 편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도연은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철이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네, 형. 저번에 말한 거 민준이 부모님도
만나고 싶으시대. 도연의 심장이 빨라지며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지만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전 11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내가 같이 갈게. 감사합니다, 형.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토요일이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지고 살아있었습니다. 박성철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학교까지는 20분 거리였으며 차 안에서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부모님도 떨리실 거야. 네, 그냥 마음속 이야기하면 돼. 진심은 통하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부모님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야위어 계셨고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연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를 지키지 못해서 담임으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야 했습니다. 저희도 못 봤습니다. 부모인데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잘 숨겼어요. 저희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괜찮은 척 했어요. 그게 민준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민준이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 봤어요. 거기에 선생님 이야기 있더라고요. 도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 담임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어봤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진짜는 괜찮지 않은데 왜 진짜 이야기는 못할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다. 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걔 미안합니다. 도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선생님 좋아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한 거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민준이도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우셨고 박성철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시 가르치시는 거네요. 작은 일입니다. 학교로 돌아갈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속도대로. 근데 언젠가는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로.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하니까요. 아이들 진짜 걱정하는 선생님. 민준이도 그걸 알았으니까. 선생님 좋아했던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연은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조금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도연아. 형, 응, 학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준비되면.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천천히 해.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음악이 흐르며 도연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워졌습니다. 미안했지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이 덕분에 도연은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야. 첫 문장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쓰는 편지,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늦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선생님을 가르쳐줬어. 진짜 가르침이 뭔지. 도연은 계속 썼습니다. 한 장, 두 장.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가 바랐던 것처럼.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있어. 아직 학교는 무섭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때까지 지켜봐줘. 선생님이 다시 일어서는 거. 약속할게. 편지를 다 쓰고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언젠가 민준이 무덤에 가져갈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문을 열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지우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새 책을 보여주며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요. 언어의 온도 말에 관한 에세이예요. 좋네요.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재미있는 문장이 나오면 서로에게 읽어주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가 일어나며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저녁에 엄마 오시거든요. 조심히 가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 보이셨는데. 도연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스스로 일어서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지우는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으며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정적이 흘렀지만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도연은 베란다로 가서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리들이 들려오며 자동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그는 그 소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으며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별이 하나씩 떠올랐고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느리게 걸었으며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디오가 아닌 진짜 사람의 목소리 속으로. 그것이 도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여기에서 사연은 마무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